매번 들어도 헷갈리고 어려운 수출 용어. 수출의 종류부터 운송, FTA까지 수출 훈련도감이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발라바 코스메틱과 함께 한 번에 수출 용어를 정리하러 고고싱! 파트 1.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발라바 립스틱, 발라바 스킨케어 세트 등 이미 발라바 브랜드의 완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직접 수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만. 직접 수출. 대리님, 질문이요. 직접 수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간접 수출이라는 것도 있나요? 맞아요, 세롬씨. 간접 수출은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납품해서 제품을 간접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무역회사인 다파라 회사를 통해서 우리 발라바 립스틱이 일본으로 팔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간접 수출이로구만. 그렇네요. 저희도 간접적으로나마 수출을 한 적이 있었던 거네요. 파트 2. 온라인 수출에 도전해보세요. 코로나 이후 수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온라인 수출에 대하여 알아봐요. 온라인 마케팅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탈피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24시간 거래처 발굴, 홍보, 협상 등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수출 기업의 기회를 넓혀준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고 나면 외국 분들이 구매하고 싶다고 할 때 제품 구매 링크를 전달하면서 안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답장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크게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B2C 플랫폼과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B2B 플랫폼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B2C 사이트가 접할 일이 더 많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아마존, 동남아시아의 쇼피, 일본의 라쿠텐, 중국의 타오바오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랍니다. 파트 3. 국제운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품을 바이어에게 보내려면 국제운송수단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국제운송에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항공수출과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수출 방식이 있는데요. 항공수출은 빠르지만 비싸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해상수출은 한 달이나 소요되지만 수출 단가가 저렴해진다고 하네요. 저번에 미국 바이어가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럼 선박으로 합시다. 선박으로 배송할 경우 미국 도착까지 장기간 소요되어서 그 기간 동안 물품이 선박에서 파손될 우려도 있는데요.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실을 대비해 적하보험을 가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포워딩사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적하보험 가입을 포함한 해상수출 비용 견적을 보다 상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수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수출 신고를 하는데 서류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요. 이럴 땐 우리의 슈퍼맨 하메바 위원님 도와주세요. 위원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제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관에서 수많은 수출건들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해서 남겨둬야 한답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건가요?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로 브랜딩 같은 선적 서류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는 바이어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선적 서류 중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는 상품 명세서와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물품의 명세, 수량, 단가, 결제 조건, 가격 조건, 선적항, 양육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글로비 대리님이 작성해 주신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비로 브랜딩은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빠르다 포워딩에서 물건을 선박에 적재하면서 발행해주는 서류더라고요. 내가 미리 알아봤어요. 맞습니다. BL은 선사나 포워딩사가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선박에 실은 후 발행하는 서류인데요. 제품이 수령 및 적재되었음을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서류네요. 맞습니다. 파트 5. FTA를 활용하면 관세 걱정 노.
평소 뉴스에서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죠? FTA는 협약국끼리 아무 간섭이나 보호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무역을 의미하는데요. FTA와 관련된 다양한 서류 및 용어를 소개합니다. 글로비 대리,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미국 바이어한테 보내줬나요? 서류가 많아서 아직 작성 중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BOM, 제조공정도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구비 서류가 그렇게나 많다고요? 아니, FTA가 발효되고 나서 수출을 하면 수입 국가에서 바로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었나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네요. 수출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 모두 다 처음 들어보는 서류들이네요. 이럴 땐 우리의 슈퍼맨 하메바 위원님 도와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59개 국가와 21건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한답니다. 네?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마다 다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개의 FTA 협정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과 발급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 저희가 수출을 할 때 FTA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관세청의 FTA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출 상대국이 FTA 협정이 발효된 59개국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9개국에 해당이 된다면 다음으로는 수출하려는 제품의 관세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출 상대국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수출 물품별 관세율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3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3번 변경 기준이란 건 물품이 3번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3번 변경 기준에서 3번이라는 것은 3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품과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자재의 HS 코드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영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출 물품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BOM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BOM과 제조 공정도를 통해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원산지 소명서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서류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구만 그래. 아닙니다, 대표님. 업무를 하면서 수출과 FTA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돼서 전문성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컨설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